저는 이제 오늘 간단히 좀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설명에는 우리 서성준 부원장님하고 이성훈 부원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 입시를 담당하고 계셔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제가 요즘에 대치동에서 굉장히 핫한 남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불륜남이랍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들이시죠? 아마 중학교 2학년들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누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불륜 대상자가 누군데? 그랬더니 목동 아줌마래요. 제 집이 목동이거든요. 목동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를 아마 누가 이제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들으신 바가 없네. 그래서 좀 다원 교육이 아마 이제 잘 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원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거는 그 장발부의 이름 때문이 아니고,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이성훈 부원장님이나 서성준 부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희 학원이 이제 정말 그 좋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입시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이 과거 영재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자사고 입시나 또는 대학 입시까지 직원들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특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이 좋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 부모님들이 이제 과거를 보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은 여전히 이 과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래서 오늘 과거로 갈 수 있으면 저는 아이들이 이제 물론 가서 잘해야겠죠. 가서 잘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 수학부원장입니다. 네, 오늘 아마 세종하고 환성이 스케줄 발표가 다른 게 맞죠? 맞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후 출석 면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떻게 작년에 좀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많이 갔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네,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제 출석 면접인데요. 네. 직접 가가지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스케줄이나 이런 게 안 맞기도 하고,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버리면은 동일한 좋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대를 잘라가지고 면접을 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과거에는 막 생물 선생님이 수학 면접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하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떨어진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건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전문 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쪼개가지고 집중 면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자소서에서의 이제 어떤 본인 작성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수학과학적 역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대해 나온 이제 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요. 자, 그래서 1단계 전형이 최종 관문이죠. 지원자 모든 학생이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요. 어머니들. 그래서 지원자 모든 학생들이 이 면접 출석 면담을 하죠. 그리고 저기 결과로 표준 면접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수학과학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어도 내가 아는 내용을 설명을 못하면 그게 지금 실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구술 면접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소서를 통해서 면접으로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지원자의 전체적인 능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도 실제로 캠프나 영재고 이제 과거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실력이 그냥 다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의 실력이 완벽하게 보인다라고 보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면접관들이 사전에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걸 걸맞는 질문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빈틈없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리력, 그 다음에 수학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아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이나 소식보다 실제로 출석 면담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험도 공정하긴 한데, 제가 볼 때 나름 되게 공정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랑 과학고를 보면은
영재학교는 아무래도 필기시험이 이제 4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과학고는 출석 면담이 그냥 45% 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친구들이 소집 면접을 가서 네, 문제를 푸냐 못 푸냐로 이제 최종으로 붙죠. 네, 그래가지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필기시험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되게 중요한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진행된 출석 면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한 사람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강의실 놓고요. 본 다음에 시험관이 면접관이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많은 그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개인별 30분 내외 소요가 됐는데 많이 간 친구들은 뭐 40분, 50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상의 질문거리가 많을수록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이 자소서와 생기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한성의 경우 작년에 공통문항을 네, 물어봤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한성을 지원한 친구들이 다 똑같은 질문이 있었대요. 다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 출석 면담의 대비 포인트는 크게 이제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소서. 본인의 자소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설명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추가 질문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자소서를 어렵게 쓴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잘 모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거는 거의 전공자의 단순히 학원에서 그냥 문제풀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로는 대비가 안 되는 굉장히 심화 있는 문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하를 썼으면은 실제로 그 학교 선생님 중에 수학 선생님 중에 기하가 정보 선생님 들어와요. 그 예를 들어 정보라고 하면은 학교에 정보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은 네, 물어봐서 아이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어디까지 공부했냐를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같은 경우 뭐 내신 많죠. 장래 희망, 독서, 봉사. 그 다음에 뭐 여름방학에도 과학탐구 토론대회, 과학탐구 토론 보고서 등등해서 활동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그 내용 중에 안 좋거나 일관성이 없는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나오면 즉각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성에만 등장을 했었는데요. 중등교과에 있는 정의 및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문제가 좀 들어가긴 해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크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 준비를 해야 되고 인성면접 문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동시에 시켜야 된다라고 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연습이겠죠.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면접관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연습을 얼마만큼 시키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생각해보고 그 대답을 미리 준비해 연습해본다. 그래서 이제 예상 질문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저희가 이제 다 미리 분석을 해서 어느 문제가 나오고 어떤 게 나오는지를 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공통문항은 작년에 좀 등장했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이차함수 계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중등 교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한성에서만 지금 실시를 좀 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뭘 배웠는가, 학교 생활 동아리, 뭐 봉사, 그의 활동 등과 이런 거를 이제 과거 지원과의 연관성을 설명을 시키죠.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빠져 있는데 세종 한성 자소서에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이제 생기부 쪽을 물어보면서 저런 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래 희망과 지원 동기도 반드시 물어봐요. 자소서에 내 있는 내용은 전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혹시 경기북 쪽에서도 오셨을 텐데 이런 내용이 경기북에는 자소서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선배들 이렇게 키워보신 어머니들 계시면은 5년 전 정도 같은 경우는 자소서 폼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게 아예 처음에 자소품이 있어가지고 600자를 쓰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면접으로 간략하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겸손하되 잘하는 학생임을 어필한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냥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봐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문제 막 이상한 거 풀어보라고 못 풀잖아요. 우리들 나와서 그죠? 그리고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세종인데 한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꼭 가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학교의 자랑과 네, 어떤 훌륭한 선배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조사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친구 중에 뭐 한성 초기 멤버인데 이제 뭐 그런 친구 사시 최연소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시도 기술고시도 합격한 친구가 이제 어디냐면 특허청에 있어요. 그 한성하고 팜플렛에 이제 보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그런 선배들이 되게 이제 많죠. 근데 이제 세종은 그 정도의 아직 이제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이제 선배들은 아직은 안 나고 오히려 약간 그런 쪽이 많죠.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뭐 네,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성은 조금 그쪽으로 많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차이점을 잘 좀 이해를 하고 학교에서 지향하는 바,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접 시간 동안 대화의 흐름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제 뭐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끊기면 안 돼서 질문하면 있는 그대로 계속 술술술 얘기를 해서 혹시 질문거리가 아니더라도 좀 더 할 것 같은 것도 다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고 그런 걸 다 준비를 시킬 겁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고 어디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라. 왜 나를 뽑아야 되고 왜 내가 네, 과학과에 맞는 학생인지 그런 거를 그냥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면접관이 질문할 때의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공부를 시키는데요. 면접관의 질문을 잘 못 듣고 다른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대답을 막 하다가 네,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걸 보면 면접관의 질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을 꼭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연습을 좀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냥 애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혼자 하면 하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뭐들 직접 보고 여러 번 보고 확인을 검증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앞에 살 때와 다른 선생님 앞에 살 때 또 부모님 앞에 살 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검증을 해가지고 최종 확인이 된 상태로 보내야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막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 가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말하다가 까먹어가지고 네 그냥 긴장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려고 했더니 친하다고만 얘기하고 친구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되게 이제 많이 좀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준비를 좀 시켜가지고 작년에 네 처음 했는데 좀 많이 왔는데요, 많이 됐어요. 됐는데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연습을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잘 쓰게 한 다음에 그 자서 내용 완벽하게 대답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자세나 이런 거를 애들 그 출석 준비시키면서 네 확실하게 이제 그 시키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피드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주관이 있게 다른 사람들과 좀 대부분이 아마 자소가 틀릴 거예요. 저희 쪽 재원 쪽에서 쓴 친구들은 많이 좀 틀려요, 자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자기만의 독창적인 답변을 정비할 수 있게 네,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난처한 질문 받았을 때는 긴장하지 않게 네, 그리고 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말로 감사 표명을 그런 어떤 연습을 충분히 이제 시키면서 실제로 그냥 면접 준비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구술 면접 준비를. 네. 그리고 모르는 질문 받았을 때는 뭐 솔직한 대답이 최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진짜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연구해 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네네네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네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네 융통성 있는 답변을 네, 할 수 있게 공부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학생이 또 똘망똘망하게 답변할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면접에서 같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대방이 그 면접관들이 공부를 하고 질문권을 만들어 옵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아예 그냥 지금 아마 많이 이제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방향이에요. 본인이 세운 뭐 기둥 4개 하노이 탑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가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놉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나씩 묻는데 그걸 예상 질문을 저희도 미리 아이들 걸 받아가지고 네, 전문 선생님들을 통해서 네, 그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 질문으로 집중 연습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 전 자기소개서 제출해야 되고요. 예상 질문지를 학원에서 미리 작성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전문 선생님들이 영역별 전문 선생님 다 볼 거예요. 보가지고 그걸 만들어 준 다음에 실전 면접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시켜서 뭐 점수 같은 게 나가요. 뭐 어느 답변을 뭐 전문성 면접에 뭐를 답변 못했다 이런 거를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충분히 해서 아이가 필요한 내용에 있으면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5번 답변까지도 이제 제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생기 보이는 내용이죠. 생기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이제 뭐 다른 과목에 B가 있을 때 B가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가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실제로 나가고 그래서 문제 의도 파악, 문제 해결 능력, 심화학 습도, 그 다음에 논리적 표현력, 창의 사고력, 자세, 뭐 시선 처리, 속도 전달력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모델은 저희 이제 기용 현득 팀장님이 저기서 오늘 목동에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느라고 안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저는 이 과정을 3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 마무리 해드릴 거고 아마 오늘 발표가 이제 날 텐데 나면은 시기에 따라서 추석 전주면은 요 9월 이제 내신 기간 중에 3번을 잡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추석 전이 발표가 난다면 9월에 이렇게 3번 잡아서 하시면 되고 추석 이후에 되면은 그 이후에 맞는 저희가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추석 앞에 한 열흘 정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집중해서 할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 해서 수학과학 인성을 동시에 해줄 거고요. 자소와 생기부 기반으로 1대1 질문과 답변까지 한 다음에 피드백과 개인 질문지를 제공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런 걸로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거는 너무 인코딩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제 안 쓰고 있는 고프로가 있어가지고 몇 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쓰는 좀 편하게 빨리빨리 이제 편집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이메일로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저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2, 3일. 그래서 그날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일괄적으로 다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럼 설치나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세팅을 해놔서 오자마자 바로 켜서 녹화를 하고 그걸로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 하면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을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아이들을 들여보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자소 같은 것도 너무 막 혼자 쓰거나 막 어렵게 쓴 친구들이 있어요. 막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별도로 따로 이제 말씀을 좀 개별 지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1주차, 2주차 해가지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은 저희가 3번 걸쳐서 최소 3번이고요. 더 필요하신 분은 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기북 쪽에서 조금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북 자소서는 과거 좀 더 예전에 이제 세종한성 모델하고 유사한데요.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수학 또는 과학에서의 자기주도 학습 경험으로 인해 성장 과정을 써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꿈과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깊게 탐구한 경험, 그로 인한 성장, 뭐 이러면서 뭐 실패했다가 그로 이제 뭐 성장한 경험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번째인데요. 교과에 활동하고 사회적 책임을 갖는 과학자가 과학적으로서 어떤 내용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전문성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와 이 부분은 인성 부분인데 파트별로 이제 수학과학이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교과의 활동이 반드시 수학과학이 아닐 필요가 없잖아요. 수학과학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교과의 활동이 수학과학 쪽 활동을 하고 그 활동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 있는 그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쓰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학과학 인성으로 세 개로 세분화 되기 때문에 시기가 맞는 친구들은 저 앞에 기관에 들어와서 공부를 면접을 해드리면은 그 아이의 자소를 보고 동일하게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면접이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까지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아시겠지만 11월 초까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11월 초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똑같이 다 잡아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다 지금 연휴잖아요. 연휴에 이제 추석 당일 빼고는 다 오후 1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씩 끊어서 이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잡으시면은 왜냐하면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오는 친구들이 이때 좀 급할 거라 가지고 이때 좀 해드리고 경기북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11일부터 20일까지 전부 다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북 같은 경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발표가 되면 요 전에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좀 깔아놨고 세종한성분도 뒤에 나오신 분들은 이 연휴 기간에 어디 이제 안 가시면은 하시면은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은 추석 때도 저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추석 당일 가도 아침부터 밤까지 했는데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만 지금 해서 예약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면접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인 서울권 학생들 그 다음에 경기북은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으로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드려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중요한 건 아무튼 자소서를 미리 받아서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문 영역 선생님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상담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부원장을 맡고 있는 서성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원장님이 다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과학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쟁률은 최종 발표가 났죠, 그죠? 그래서 세종이 3.07이고 그 다음에 한성이 4.5인데 실질적으로 세종은 떨어졌어요. 지원율이 떨어지고 한성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한성은 강북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대치동도 사실 한성의 선호도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과거 입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서 5대1이다, 그 다음에 3대1이다 해서 혹시 세종이 더 유리할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러다 보니 실질 경쟁률이 세고요. 한성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결판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괜히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면접 일정은 다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몰려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1순위입니다. 그래서 중계동 계열이 1순위고 대치동은 어중간하게 한 9월 말쯤에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상을 뒤엎을 수는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돌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경기북 같은 경우는 11일하고 20일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지정해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과목 선생님이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근데 서울권 과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이 물리를 썼지만 생물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면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인원도 조금 다른데 인원은 지금 오늘 출석 면접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 면접, 출석 면접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질문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 영역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자소서를 묻는 거예요. 개별마다 전부 다르겠죠. 전부 다른 거고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세부 특기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세부 특기 사항에 보면 꿈 활동의 진로 활동란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의 꿈은 건축공학자라고 돼 있는데 진로 활동은 특별히 고대병원에서 활동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이거에 당황해서 그 밑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듣는 순간 권한을 갖고 있는 입학사정관이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애는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냐라고 중간에 물어봤을 때 생물이다. 왜냐면 이 현실을 도피해야 되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활동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생물 쪽이 써 있었어요. 근데 얘는 생물을 제일 못한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영재교 지원했니? 라는 질문은 자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재교 지원을 했고 2차 캠프까지 갔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어필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할 기회를 틈타서 입학사정관이 뭔가 나에게 선행이나 그런 걸 묻는 것 같다. 그러면 자동으로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숙사 생활이 중요한데 뭐 왜 결석했니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기숙사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조금 깔끔한 편이니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건 당연히 지나치게 깔끔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반이 같은 기숙사인데 계속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깔끔해서 딴 애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적당히 어느 정도 연기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면접 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애들마다 전혀 달라요. 20분에서 40분까지 진행되는데 실제로 40분까지 질문 받았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20분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명확하게 질문을 이과 면접이다 보니까 한두 개 던져봤을 때 명확하게 질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격사유를 없애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더라 인성에 대한 질문만 잔뜩 하고 왔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들 너 우리 학교 오면 몇 등 할 것 같아 이런 질문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서 몇 등 할 것 같니? 네가 120명 중에 100등 했을 때 어떻게 성적을 급히 올릴 거냐 그럼 너만의 공부 방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요. 근데 지금 예비로 한번 돌려봤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애는 없습니다. 너만의 공부 방식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교과서를 3번씩 읽고 다시 한번 반복하며 오답을 정리합니다. 라는 말은 실제로 나는 과고 갈 능력은 없고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순수하게 답합니다. 솔직한 답변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학고 입시는 오늘은 출석 면접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할 텐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소집 면접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문제 출제의 의외성이 있습니다. 작년 기출이 전혀 의미 없는 입시가 과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면접에 애들은 올인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소집 면접에 대한 대비는 같이 가면서 출석 면접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놓치면 과거 입시는 엄청 짧아요. 실질적 영재교처럼 긴 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잘 생각해보면 3개월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소집 면접, 출석 면접 이런 것들이 다 끝나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잘 맞추지 못하면 위험하죠. 게다가 내신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보시면 출석 면접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보면 생기부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 자기 꿈도 확인하셔야 돼요. 애들 물어보면 자기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의 꿈과 자기 꿈이 다른 거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의사라고 돼 있는데 학생은 과학자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은 의사라고 돼 있는데 어머니는 과학자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일부러 쓴 거냐? 넌 부모님하고 서로 같이 얘기하지 않고 쓴 꿈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세부 특기 사항하고 연결돼서 물어보기도 하고 진로 활동 사항, 봉사 이력, 독서 이력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독서 이력에 써 있는 책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 준비고요. 저희는 그 출석 면접 때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체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했을 때 역시 독서 이력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독서 이력은 거의 100% 묻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독서 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입시를 생각해보면 독서 이력, 자기가 읽었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은 교육들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소서 거짓이죠, 그죠? 대부분이 쓸데없는 어쩌면 활동이고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포장해 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 자소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정도를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공부했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자소서가 구성되어 있으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진실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소서 확실히 읽어봐야 되는데, 본인의 활동 탐구 과정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한 번씩 읽어봐야 되고, 그래서 산출물을 같이 갖고 다녀야 됩니다. 미리 제출하는 게 아니라 면접 전에 산출물, 그 다음에 생기부 고임용투, 그 다음에 자소서, 이걸 파일로 갖고 다니면서 피드백을 받을 때 선생님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 이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조사해라 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특히 정규반은 특히 그런 건 좀 잘 되지만 특강반은 그런 게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면 되고, 입학사정관 교육이죠. 그죠?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주관성을 배제해라, 후광효과를 배제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후광효과가 뭐냐면 애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도 한 11년 정도 하면 이제 학생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자마자 아, 얘는 합격하겠구나 라는 얼굴들이 보여요. 왜냐면 비슷한 계열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얼굴이 딱 보면 아, 얘는 과고, 얘는 영재교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후광 거를 배제해라. 근데 정말 얼굴은 합격자의 얼굴이지만 알맹이가 전혀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뭔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해필이면 그걸 맞췄다. 역시 얘는 잘하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얼굴이 오크다. 라고 생각했을 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어수락했다. 그러면 얘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질문을 하는 거고요. 공통 질문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부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패턴이 있구나. 이걸 좀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점수 기준이 명료화돼 있다, 명료화 시켜야 된다. 이기 때문에 평가는 상중하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쭉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공부를 한다. 살짝 엿보는 정도. 그래서 면접지 평가자 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전부 공통화되어 있어요. 대입시가 공통화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 예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면 이렇게 자세 태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보면 공손한 걸음걸이로 혈압을 받고 참석했냐, 얼굴 표정이 적절했냐, 짜증 적힌 질문을 짓지 않았나, 표정을 짓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불쾌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건 어찌 보면 외모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자기 특기가 노래, 춤이다. 근데 입학사정관이 춤춰볼래 한번?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까칠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왜냐면 그게 실제로 춤춰볼래? 그러면 정말 춤을 추려고 그러면 막아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부러 짜증을 하는 거죠. 너 그렇게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영적인 준비는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툭툭 건드렸을 때 애들 욱하죠. 왜냐면 애들 엘리트 의식이 좀 있는 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해보면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면접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는 스타일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건 되게 중요한 행동이에요.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고 하는 부분은 신뢰감은 얻지만, 반대로 앞에서 손을 꼼지락꼼지락거리면 이거는 불안감이기 때문에 벌써 얘가 조금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의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말하는 연습, 그 다음에 시선 처리,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하면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건 애가 카메라를 보고, 선생님을 보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애들 눈 마주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가르쳤던 선생님하고 제가 모의 면접을 했을 때 면접이니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존댓말을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했어요. 그 순간 얼어서 아무것도 말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 출석 면접 특강 뭐 이거 안내는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 그 면접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서울권 가구하고 경기 북가구를 말씀드리면 서울권 가구는 담당 쌤이 들어오는 케이스와 그다음 담당하지 않은 그 자소서가 맞는 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자소서랑 전혀 다른 경우가 오시는 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다르냐면 자기 물리를 썼는데 물리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교과적인 질문이 많고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하나의 주제에서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드백이 많은데 반대로 담당 과목이 아닌 선생님이 오면 설명하라는 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해서 그 학생이 이걸 잘 설명하는지를 납득이 되면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은 제일 못하는 게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설명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실력이 엄청나다는 건 저는 알아요. 재훈생 같은 경우에 얘가 실력이 정말 좋은 애인데 면접으로만 평가한다면 얘를 붙이지 않겠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아들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내가 엄마랑 해봤더니 너무 잘하더라? 전혀 달라요. 학원에 와서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어머니는 권한이 없어요. 어머니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앞에서는 뭔가 틀렸을 것 같다. 얘가 충분히 잘 대답했어요. 제일 어색해하는 게 그겁니다. 쭉 얘가 말하고 있는데 준비된 대사를 읽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됐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상 질문지를 지나치게 많이 작성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준비해요. 모두가 다 준비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떨어지는 게 반응성이에요. 그래서 저쪽 혁사단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응성이거든요. 얘가 내가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한 답변을 얘기하다 보니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예상지를 한번 해보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을 외워가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야간에 실제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기소개서 위주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 다음에 심화 영역의 개인 준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각 영역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물화생지 영역 담당쌤한테 모두 개인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생기부를 포함한 출석 면접을 지정하고 과목이 아닌 선생님이죠. 처음에는 전공 과목 쌤한테 가야 됩니다. 생물은 생물 쌤한테, 지학은 지학 쌤한테 그렇게 가고 나서 교과를 책정하고 난 뒤에는 다른 과목 쌤한테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면접 준비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소집 면접이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여기 소집 면접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출석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규반에서 하는 영역을 특강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한 번 갖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출석 면접을 준비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2번 정도는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단을 짤 때 같은 과목쌤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약을 하셨잖아요. 예약을 하셨으면 어떤 과목쌤한테 했어요. 물리 과목쌤한테 했으면 그 다음에 생물 과목쌤이나 화학 과목쌤한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실 출석 면접은 복잡한 전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생 개인이 잘 버텨야 돼요. 잘 버텨야 되는데 그 준비를 시키는 건 되게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설명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의 가장 필수적인 질문은 뭐가 있냐면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갑자기 급상승 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데 그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애들 시선 처리를 그냥 잠깐 얘기하시면 초반에 우리 특강을 듣기 전에 애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는 시선을 눈을 쳐다볼 수 없으면 인중을 보면 됩니다. 인중이 아니죠.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를 쳐다보면 사실상 상대방은 그냥 눈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런 정도의 노력. 그 다음에 말투가 어눌한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결론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빨리 진행하느라 여기 말을 못했지만 여기서 보면 결론부터 제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가자가 평가하는 항목에 보면 수험생의 거짓 답변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로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믿지 마라 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거는 대학 입시 입학사정관의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답변이면 점수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과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는 자기가 뭔가를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의 간단한 생각을 바로 어필할 수 있으면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무조건 결과부터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한번 애를 말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뭐 관성이 뭐니? 질문했어요. 그래서 관성이 뭔지 너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답하는 거는 운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정지할 때랑 등속일 때 다릅니다. 그러면서 줄줄이 설명해요. 이게 훨씬 더 자세한 답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줄에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잘했던 애가 있어요. 너무 잘하는 애가 있으면 그 학생의 기준을 보고 그 학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줄줄이 대답하는 말들은 거의 비슷해요. 준비한 것도 학원에서 비슷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들을 게 없다. 그럼 중간에 끊깁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20분, 30분 정도 하다가 그냥 뚝뚝 끊어버려요. 질문을 받으면 얘가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데 결론을 듣기도 전에 끊어버려요. 얘는 똑같은 애구나 라고 판단되기 쉽기 때문에 결론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석 면접이 진행될 때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는데, 사실상 원래 출석 면접은 수학, 과학, 인성에 합쳐서 30분이죠. 근데 저희가 1시간 동안 하는 거는 합쳐서가 아니라 20분 총 60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학 부분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실제 출석 면접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 정도 준비를 한 3번 정도 돌리면 최소한 자소서에 대한 것들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생기부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완전히 다 체크되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생기부의 세부 특기사항, 진로사항,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력, 그 다음에 독서 이력, 그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을 해보면 정말 아쉬운 애들이 있어요. 얘기를 조금 깊이 20분 동안 얘기해야 겨우 애가 똑바로 잘하는 애구나를 느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면접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과학 질문은 맥시멈 8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맥시멈 8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오시면 저희가 최대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래서 소집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면접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집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출석 면접이 10월 말로 진행되면 소집 면접 때 애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집 면접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는 과학 같은 경우에 물화생 영역별 기출, 그 다음에 중등교과 단독 영역, 융합 영역. 왜냐면 융합으로 나올 때가 있고 작년처럼 그냥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부분 준비하셔야 되고, 시간 제한 스피드예요. 실질적으로 과거 면접을 잘 보면 출석 면접도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죠. 소집 면접도 난이도는 낮은데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출석 면접은 내신을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 면접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소집 면접 때 틀리면 떨어집니다. 왜냐면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간 내에 이것도 못 푸는 애라면 그냥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출석 면접 때도 관계되는 거라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 중등 교과서에 있는 실험 같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등 교과서 실험에 너네 교과서에 있는 실험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실험이 뭐니?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영재교를 준비했던 친구들이나 과거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학교 교과서 실험이 인상 깊은 경우는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상 깊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외워놔요. 근데 중학교 때 실험 문장 이런 것들은 연습을 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면접을 하면서도 항상 소위 면접을 염두에 두시고 그 기간을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당부드리는 게 어떤 시기를 잘못 맞추면 과거 입시는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들이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출석 면접 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압도적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일 아쉬운 친구들 중에 영재교를 3차까지 갔는데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요. 정확한 답을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입학사정관을 물어보고 있는데 관성이 뭐니? 물어보면 이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걔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 한번 기다려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생각하나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한 2분 정도를 생각해요. 그러고 정확한 답을 대답합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몇 분 동안 생각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3초. 애들 입장에서는 3초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뜨문뜨문 시선을 내리는 순간에 입학사정은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제가 담당이 물리인데 물리쌤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대답을 했는데 2초 안에 답이 안 나온다. 왜 이렇게 단순한 걸 답을 못할까? 그리고 자기의 실험에 대해서 되물었을 때 전혀 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얘는 영재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돼요. 그 다음에 생물쌤, 화학쌤을 만나시면 입학사정관 때 그 출석면 때 생물쌤, 화학쌤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 위험해요. 왜냐면 또박또박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개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선생님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판단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선생님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생물쌤이다. 나는 물리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니까 애가 생물쌤이 물리를 알겠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설명했어요. 마음대로 설명했는데 다 듣고 나서 이 부분이 이상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볼래?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쫄아서 벌벌 떨면서 끝났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겠지만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실제로 출석 면접이 뭐가 되는지 그 피드백이 중요하고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목 쌤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15분 동안 면접을 하고 5분 동안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5분 동안 피드백을 하고 그걸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특강의 진행이고요.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학부모님들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쌤을 4명을 돌려가면서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특강만 진행하시는 어머님들 있잖아요. 그럼 최대한 효과를 얻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학생을 과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애들 중에 첫 번째 면접에 잘하는 친구들은 100명에 3, 4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완전히 탁월한 친구들이 있는데 논술이나 웅변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너 말을 평소에 얘는 잘하고 글도 잘 씁니다 라고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자소서 한 줄 한 줄 읽으시고 정말 한 줄 한 줄이라는 의미는 정말로 한 단어 하나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심도 있는 지식까지도 다 준비를 하셔야 올바른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특강을 굉장히 3주 동안 길게 잡았어요. 그리고 과거 입시는 수학과 과학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접하는 부분은 같이 가고요. 과목 특성상 그다음에 문화생지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과학과에서 그다음에 수학에 특화하는 수학과에서 그다음에 전체 일정은 동일하게 함께 진행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결과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은 전체적으로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도록 하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저기 이성우 부원장님이 계시니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